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설명하다가 뭔가 선생님이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아직 영상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인자인 어머니와 그 다음에 정상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요 X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X가 만나서 생성이래 사람한테 X가 만나서 태어나는 요 자손은 전부 다 X를 갖기 때문에 정상인 거고 얘랑 만나서 만들어지는 얘네들도 다 정상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 자손 중에는 4분의 1만 생명으로 태어나고 딸은 전부 다 아빠의 정상 유전자를 가지니까 정상인 거고 아들은 이렇게 엄마한테서 X를 각각 받으니까 절반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 풀어오라고 했었나요? 네. 풀어봤어요? 네.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우열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전병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열성입니다. 네. 왜냐면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에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얘는 열성인 거고 얘는 상 염색체 위에 있어요? X 염색체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우성의 딸만 태어나야 되는데 열성의 딸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얘는 상 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알파벳은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R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스몰 r이 유전병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유전자형 보게 되면 열성의 동형 접합부터 하면 편합니다. A나 B 둘 다 스몰 r이니까 부모는 각각 스몰 r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표현이 정상이니까 라지 r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잘 모르겠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게 맞고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게 맞고 A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잡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A의 어머니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잡종이다. 맞죠? 그 다음에 B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OC 혈액형이에요. 근데 또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에 잘 표현을 해야 돼요. TV가 왜 이러지?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형질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적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잘 깔끔하게 적어줘야 해요. 일단 ABO식 혈액형이 나와 있고 분리형과 부착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OO가 될 거고 얘는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O 그 다음에 OO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유전자형이 확실한 거 먼저 표현해주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계도 해석할 때 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은 2한테 무조건 5를 하나씩 받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A형이니까 AO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7번과 8번 일단 8, 9,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 5, 5예요. 그럼 9한테 5를 하나 받으면 A한테도 5를 하나 받아야 되고 얘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래서 A5예요. 자, 그랬을 때 3, 4가 결혼해서 8이 태어났을 때 A는 누구한테 오냐면 4한테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A는 3한테 왔습니다. 그럼 5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8번에 5는 4한테 와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5를 가지고 있으면서 B형이니까 B5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A형이니까 A를 가져야 돼요. A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3만. 그쵸? 그럼 4한테 B가 오면 AB형이 될 거예요. 근데 O형이니까 뭐가 와야 돼?
O가 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후보가 AA랑 그 다음에 AO가 될 텐데 확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A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좀 이렇게. 아이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리형과 부착형인 우열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보면은 우열을 판단할 수 있죠? 몇 번들을 보면 동일한 분모의 표현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8, 9, 10의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리형에서 갑자기 뭐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열성이에요? 부착형. 자, 그래서 이제 얘는 R로 해보도록 할게요. R. 얘가 아니 TV가 왜 이래? 분리형. 쓸 수가 없네. 잠깐. 그 다음에 스몰 R이 스몰 R이 뭐예요? 부착형입니다. 안 보여요? 아이고. 됐나요? 아니 왜? 봐봐라. 이 건들면 아무렇. 아이씨.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불안정하지? 그런가? 잠깐만요. 이거를 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은 라지 R 무성이 분리형이고 그 다음에 스몰 R이 부착형이 이제 열성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을 볼 건데 그럼 이제 분리형과 부착형의 우열은 판단을 했어요. 그럼 얘가 X 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상 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몇 번을 보면? 8, 9, 10 똑같이 보면 만약에 이 분리형과 부착형에 대한 게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9번인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뭐만 태어나야 돼요? 우성의 딸만 태어나야 되는데 열성의 딸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X 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 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이에요. 자, 그러면 열성의 동형 접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몰 R이 될 거고 스몰 R 그 다음에 얘도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R이 될 거고 얘도 스몰 R이 될 거예요. 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8, 9는 스몰 R을 다 줄 수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우성의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스몰 R 한 개를 1번한테 받으면 나머지 스몰 R은 2번한테 받아야 되고 동시에 얘가 우성의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냥 6번 같은 경우에는 1번한테 무조건 스몰 R을 하나 받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4번한테 스몰 R 하나 받는데 우성의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라지 R을 표현하고 있는데 얘가 라지 R 스몰 R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이렇게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파악은 대부분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는 부착형 깃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스몰 R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고 4의 ABO식 혈액형은 BB가 아니라 BO입니다. BB 맞아요. 그거 양계 저번 했었나? 네. 그래도 이 다른 반에서 BB 성공했습니다. 다들 허탈하게 웃었어요. 잠깐. 6과 7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근데 학습지에도 있으니까 자, 6과 7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착형 깃불을 가질 확률 6과 7은 다 잡종이네요. 맞나요? 얘가 부착형이면 뭐여야 돼요? 스몰 R 맞나요? 그러면 가능한 게 여기밖에 없겠죠?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 그 다음 6과 7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은 마찬가지로 AO
이렇게 되니까 O형도 태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두 A형은 틀렸고 8, 9, 10의 깃불 모양을 통해 분리형이 열성임을 알 수 있나요? 이거 반대겠죠? 그래가지고 틀려가지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혹시 인쇄 상태가 똑같아가지고 구분 못했으면 요걸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얘가 깜빡깜빡거리네. 자, 그러면 일단 정록 생명이니까 기본적으로 X 염색체 열성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 2, 4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록 생명 열성임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됐죠? 1, 2, 4를 통해 가지고 아무튼 얘는 이제 정록 생명이라서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형을 파악을 할 텐데 뭐를 먼저 해주는 게 좋냐면 남성은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이니까 남성 먼저 해주고 만약 열성의 여성이 있으면 열성의 여성도 해주면 좋습니다. X 라지 R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라지 R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라지 R Y 그 다음에 라지 R Y 스몰 R Y 스몰 R Y 그 다음에 스몰 R Y 라지 R Y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8번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를 누구한테 받아? 3번과 4번한테 받죠? 4번이 줄 수 있는 X 염색체에는 스몰 R이 있습니다. 근데 얘 표현형이 뭐예요? 우성이죠? 그러니까 라지 R을 가져야 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라지 R. 근데 여기 뭔지 확정이 돼야 안 돼요? 3번은 확정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과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네 둘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X 염색체의 구성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라지 R 스몰 R입니다. 됐죠? 그래서 라지 R가 스몰 R입니다. 왜냐면 남성이 갖는 X 염색체는 누구한테만 와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엄마한테서만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 아빠한테 스몰 R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정상의 표현형이니까 라지 R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표현형이 라지 R인데 4번한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스몰 R을 줄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될 거예요. X 염색체에 귀찮아서 안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요? 스몰 R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4의 정록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4는 8번한테. 근데 7은 남이잖아, 그치? 남한테 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5는 정록 생명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잡종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7과 8 사이에서는 정록 생명인 아들이 7과 8 사이는 라지 R Y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인데 Y 아들이니까 여기 라지 R이고 스몰 R이니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은 6으로부터 아빠한테 X 염색체를 받을 수 없겠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5번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얘도 틀립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에요. 염색체 수 이상이나 염색체 구조 이상 혹은 유전자 이상으로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타나서 유전되는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돌연변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이상 유전병과 유전자 이상 유전병을 구분해서 배워볼 건데, 자, 염색체 이상 유전병은 두 가지예요. 숫자가 이상하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됐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숫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돌연변이고, 감수분열 시에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염색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염색체 사진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감수 이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즉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전부 다 비정상인 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식세포가. 근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반은 정상, 반은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생성된 생식세포가 전부 다 이상하냐, 반만 이상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형성되는 모든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한계가 적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의 비율이 1대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만약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생식세포는 염색체 숫자가 정상이거나 염색체 숫자가 많거나 적은 애들이 나타나게 되고, 얘네들의 비가 2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2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염색체의 비분리 시점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정자의 성염색체가 XY가 있어요. 그럼 X랑 Y의 관계가 뭐야? 상동 염색체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 된 거니까 몇 분열에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자의 성염색체가 XX 또는 YY예요. 같은 것끼리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된 거니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염색체 숫자 이상 유전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운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몇 개가 다르죠? 21번.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가 더 많아요. 알겠죠? 이 다운 증후군은 약간 흔해가지고 금방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몇 번 염색체? 21번. 21번이 어떻게 돼요? 21번이잖아. 내려갈수록 다운 되잖아. 그러니까 21번 염색체. 됐어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자,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아요. 12번과 21번이 헷갈릴 때 다운 증후군이니까 숫자가 다운이다. 그래서 2에서 1이 다운되죠?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은 게 다운 증후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고 정신 지체나 심장 기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염색체 구성 보게 되면 성염색체는 정상이긴 하지만 성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에드워드 할 수 있죠? 자, 에드워드 몇 번? 영국. 여러분 몇 세? 18세. 근데 에드워드가 손가락 몇 개 피고 있어? 3개.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로 정신지체나 심장기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염색체 숫자는 정상이긴 하지만 상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 더 많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구성이 44 플러스 XXY입니다. 그 다음에 44 플러스 X예요. 자, 터너랑 클라인펠터 중에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되는데 XXY가 길죠? 그러면 무슨 증후군이야? 클라인펠터 증후군. X 짧죠? 그러니까 무슨 증후군? 터너 증후군입니다. 자, 그래서 44 플러스 XXY는 성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 더 많아서 3개입니다. 외관상 불완전한 남성이고 근데 불임이에요.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로 1개입니다. 외관상 불완전한 여자이면서 불임입니다. 왜 불임인지 설명해 줬었나요? 조사해오라고 했었나요? 씨 없는 수박을 조사하면 되는데 씨 없는 수박의 특징은 3N입니다. 핵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체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가 염색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요거 셋 중에
두 개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가 염색체를 만들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짝이 없잖아. 그 이가 염색체가 안 만들어지죠. 감술 분열 전기에서 그러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C가 없습니다. 자, XXY죠? 세 개 중에 두 개는 짝을 이루겠지. 근데 한 개가 짝을 못 이루겠지.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체는 성장할 수 있어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짝이 없는 상동 염색체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정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죠?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를 못 만드니까 생식세포 분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 누군가 조사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이거 발표 시험 끝나고 해도 되니까 꼭 조사해서 발표해 오도록 하세요. 왜 불임이지? 궁금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알겠죠? 왜 불임이지? 궁금한가요? 네, 그렇죠. 궁금하죠? 그럼 조사해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뭘 조사하냐면 씨 없는 수박을 조사하다 보면 왜 불임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선생님이 바소체도 얘기했었나요? 네. 도대체 한 개가 더 많으면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여자는 정상이 XX, 남자는 XY란 말이지. X 염색체가 차이가 나는데 왜 정상일까? 라고 의문을 가졌나요? 그러면 바소체를 조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숫자는 정상이지만 구조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로 염색체 구조 이상은 획형 분석으로 알 수 있겠죠. 모양이 이상하니까. 자, 고양이 울음 증후군 몇 번 염색체가 고양이 울음 5번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실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돼가지고 나타나면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상동 염색체 일부가 더 붙는 경우를 중복이라고 하고 염색체 일부가 끊어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붙는 경우를 역이라고 하고 위치가 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끼리 염색체 일부가 교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 C가 빠졌으니까 결실. 그 다음에 B와 C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역위. 그 다음에 B가 추가로 중복이 돼서 이를 중복.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얘랑 얘랑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그런데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연결된 부위에서 염기 서열이 새롭게 생겨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드는 서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본체인 DNA에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기 서열 몇 개만 바뀌어가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나 모양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획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알비노증,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이 있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남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산소와의 결합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혈관을 막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생기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부족해져가지고 장기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 그 과정에 있는 효소가 결핍이 되거나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피부와 머리카락 등이 하얗게 됩니다. 자, 그다음 페닐케톤요증은 무엇이냐면 페닐케톤이라는 게 오줌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번 설명했었나요? 특히 이제 뇌가 자라는 이제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뇌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혈관 속에 있는 이 아미노산을 뇌세포로 전달해 주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미노산이면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근데 얘네가 원래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효소가 결핍이 되면 혈액 속에 페닐알라닌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뇌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이 페니알라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병이 있다고 이제 나오면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페니알라닌에 대한 시기를 계속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콜라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페니알라닌 함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문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같은 거 사 먹을 때 뒤에 성분표를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 트랜스 지방을 표시할까? 왜 하필 당류를 표시할까? 왜 하필 페닐알라닌이 있지? 왜 하필 대두, 콩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이 제조했다라고 왜 나와 있을까? 궁금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제로콜라를 먹다가 뒤에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대문짝하게 하필 왜? 그때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페닐케톤 노축이 떠올랐어. 그날 식품이나 보건이나 아니면 뭐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이거를 발견한 거야. 왜 그러지? 막 알아봤어. 페닐케톤 요측 때문이구나 라고 누군가는 조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우성. 자,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한 대로 이미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가 유전병이 발병이 됐어. 그럼 이 애기는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왔나요, 여러분들? 안 풀어온 사람들 30초 줄 테니까 1번 풀어보세요. 아니 풀어오라고 했잖아. 왜 지금 풀어? 빨리 푸세요. 그 수능 특강 문제 나와준 것도 풀고 있죠? 선생님 분명히 거기 1차 평가에서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주말에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글로 설명한 프리즈만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구만. 봐봐, 추석 연휴 때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지. 요번 주말에도 안 올라가지. 언제 보려고? 전날 6시간이나 됩니다. 그 영상이. 3천에 나오는 3천에 나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거 한 번씩 봐요. 이게 여러분 독서랑 같이 보잖아요. 얘기했듯이 독서가 훨씬 더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포기하려면 뭘 포기해? 생명과학을. 지금 생명과학 안 하면 다른 과목 여유가 생긴다라고 지금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 투자를 봅니다. 그거 영상 10문제 푸는 것도 6시간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유전이 그렇게 나오는 건 선생님은 사실 뭐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생명과학의 본질과 조금 멀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혹시 생명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그렇게 확률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생명과학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전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잡담하는 동안 다 풀어봤나요? 좋아요. 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뭐가 비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상입니다. 얘는 X가 될 거고, 다운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21번. 에드워드는 18번. 자, 염색체 수는 정상이어도 염색체 구조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5번 염색체가 결시되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근데 얘는 결실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거 맞죠? 자, 근데 그림은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성염색체의 비분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1분열과 2분열 중에 1분열에서 모두 다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A와 B를 봤을 때 X, Y가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몇 번째 분열에서 2분리에서 뭐가?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X, Y겠죠? X, Y.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X, Y, X, Y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X, Y인데 처음에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정상적으로 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X, X 없고 Y, Y가 있는 거 보니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 자, 정자 A와 정상 난자, 정자 A는 XY, 정상 난자는 X예요. 그럼 수정이 되면 성염색체만 봤을 때 XXY가 됩니다. 얘는 터너예요, 클라인펠터예요? 기니까 클라인펠터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정자 C의 염색체 숫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22개일 거고, 근데 성염색체가 없겠죠? 그러면 염색체 숫자가 몇 개? 22개입니다. 그래서 정자 C의 염색체의 숫자는 22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밑에 또 있네. 자, 그럼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그림에서 생성된 A에서 D의 총 염색체 숫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그림에는 성염색체만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X랑 Y가 있고 요렇게 Y 다 됐네요. 그럼 성염색체는 정상이네요. 맞나요? 정자 A, B, C, D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는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과정 가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자,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람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N은 23인 생식세포가 정상일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정상, 정상이네. 정상과 비정상의 비가 1대 1이네요. 그럼 감수 몇 분열에서? 2분열에서.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이니까 어디에서? 그렇죠. 나에서 이 비분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기억은 틀렸고. B와 정상적인 난자가 수정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난자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47개인데 봐봐. B는 X가 하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X가 하나야. 그다음 정상 난자니까 X가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성염색체 숫자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클라인펠터나 터너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요거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성염색체만 나타냈을 때 A와 B와 C와 D는 모두 다 성염색체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있는 성염색체는 23 플러스 X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상 난자는 22 플러스 X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정하게 되면 45 플러스 XX가 된다는 얘기고, 성염색체는 정상이고 상염색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클라인펠터는 XXY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정상적인 난자와 수정이 됐을 때 태어난 아이는 남자이다. 자, 얘는 22 플러스 Y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얘랑 정상 난자랑 수정하게 되면 44 플러스 XY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다 했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